네, 첫 번째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이 YOY를 무려 1,411%나 급증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화장품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화장품 섹터 안에서의 실적별 차별화,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크게 지금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종목장 그리고 실적별 차별화, 이렇게 두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장의 성격에 대해서 상한가, 하한가, 최근에 변동폭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점검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실적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화장품 업계 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자회사 잉그루드랩과 더불어서 동반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업종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반면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실리콘2 경우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네. 어제 실리콘2 25%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화장품 대장주로 주가 측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K엔터 쪽이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는 모습이 K뷰티, 특히 이런 그 스타일 코리안닷컴이라는 역직구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리콘2에 연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자회사인 잉그루드랩, 이러한 종목들이 장 초반 갭 상승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체크를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영업이익 93억, 자회사인 잉그루드랩 연결로 잡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영업이익 56억 기록을 하면서 동반 상한가 기록했다는 것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고, 포인트는 결국 이거 같습니다. 즉 단순히 이제 중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인 잉그루드랩이 미국 법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관련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실적과 함께 지금 좋은 실적이 났거든요. 즉 미주, 유럽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과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150개국의 관련된 역직구몰 관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기업들이 확실하게 그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화장품 이퀄 중국이다, 이런 공식이 최근에는 깨져가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면서 실적별 차별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이 제법 또 크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는 크래프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게임주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요? 네, 지금 게임주들이 실적이 좀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NC소프트 실적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것 같고, 네. 크래프톤은 이제 어제 실적을 장 마감하고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830억을 기록해서 컨센서스가 2,100억이었으니까 컨센서스를 한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크래프톤이 잔잔하게 주가가 사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가가 좀 그 작년까지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크래프톤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주력 게임인 그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그 트래픽이 좀 많이 감소를 좀 했었고, 그에 따른 그 또한 그렇고,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사실 이제 크래프톤은 신작이 좀 없어서 원래 게임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좀 좌우하는 거는 신작에 대한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있어야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신작이 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올해 뭐 신작 출시 예정 부분들은 없지만 내년에 콘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또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기 때문에 또 모멘텀 측면에서 뭔가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올해 9월부터 그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여기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e스포츠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제 런칭이 되는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표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그 예비 엔트리도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단일 게임 배출 비중이 높았던 크래프톤의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트래픽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픽을 조금 자극하는 이슈가 좀 나온다면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모멘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C소프트의 실적도 더불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816억 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추정치가 628억 원이었으니까 추정치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아웃퍼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66% 정도 하락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인데 지금 뭐 게임주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주가가 다 급락해 있는 게 네. 사실 신작이 대박 나는 게 많이 없었고 기존의 게임들 같은 경우도 많이 트래픽이 많이 감소했었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빠지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방어를 좀 잘 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 400억대 컨센서스를 좀 대폭 상회하는 800억대가 나와서 주가 측면에서는 반응이 좀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길게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확실한 신작이라던가 확실한 기존 게임의 트래픽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어느 정도 흐름들은 실적 시즌 안에서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게임주들의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의 저가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 다음으로는 사료주 가운데서 미래생명자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료주가 연일 급등락을 하고 있죠. 급등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꽤나 받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다시 한번 급등락. 네. 최근에 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종목장 말씀드리면서 상한가, 하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설탕 관련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과 업계로 이어지면서 과자 관련된 이런 크라운 혜택, 그리고 뭐 혜태제과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네. 했었죠. 그러한 흐름이 시간 외에서는 어제 미래생명자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어제 장중의 변화 흐름을 보시면요, 플러스 5% 올라가던 주가가 종가는 마이너스 10%로 끝났습니다. 하루에 15%씩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10%에 끝났었던 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플러스 10% 상한가로 또 마무리 지었단 말이에요. 정말 급등락이에요. 말 이걸 그대로 어떻게 장중에도. 해석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릴 정도로 급등락하는 양상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최근에 흑해 곡물 협정의 경우에도 이런 정치적인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양상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은 결국 이거였죠. 튀르키예에서 출발한 이런 곡물 관련된 선박이 러시아와 반대로 입항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협상이 이스탄불에서 11일부터 11일까지 재개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18일 날 다시 한번 곡물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소식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기업의 본원적인 펀더멘탈보다는 관련된 재료로 인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가 주의하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곡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사료, 최근 뭐 굴이나 설탕에 이르기까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주요 종목들의 급등락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뭐 대한제당의 경우에는 플러스 19% 가다가 3%에 끝났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래생명자원도 마이너스 10% 끝났던 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플러스 10% 상한가에 끝났다는 부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매매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제가 보았을 때는 10중 8구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네.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이런 사료 관련 테마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 미래생명자원 말씀드리고, 단일가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급등 나왔던 종목이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고려산업, 팜스토리, 한탑,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갭 상승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나름대로 괜찮았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월요일장에는 7% 올랐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 동반 하락하면서 또 4.75% 내렸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동진세미캠이 월요일 날 실적이 발표되고 네. 실적을 보고 저도 굉장하게 시장 대비 우려 대비해서는 선방한 실적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지금 주가가 이제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목표 주가 3만 1,000원 레포트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의 거의 좀 마지막 구간에 좀 돌입하면서 많은 소재 업체들이 이제 실적 그 감익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좀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좀 시사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소재 업체들은 좀 예상이 되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노광 공정에 이제 PR이라고 해서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매출 방어와 수익성 방어가 상당히 좀 견조했습니다. 네. 500억대 영업이익이 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올해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PR 기준으로 10배 정도 되는데 이 10배 정도의 수준의 동진 세미캠이 예전의 역사적인 밴드로 보면 거의 하단급의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레포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워낙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고 마지막 구간으로 좀 가고 있어서 이런 레포트가 나왔지만 요 실적을 잘 체크해 놨다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견조하게 이제 방어를 좀 하는 업체들은 네.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억해서 이제 저도 경험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반대 나중에 업사이클이 나왔을 때는 실적이 폭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방어를 해놓는 업체들 잘 체크해 놓자 이런 생각이고 특히나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EUV용 PR이라고 해서 글로벌 세 번째로 이제 그 핵심 고객사의 벤더로 등록이 돼서 납품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것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CNT 도전제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조금 이제 보수적인 레포트가 나왔지만 네. 나중에 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때 아마 탑픽 업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실적 잘 체크해 놓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수적인 리포트 내용을 보자면 투자 의견은 홀드, 그러니까 보유의 의견이고 감산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분기 실적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물론 1분기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긴 했지만 아주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진입 시점을 좀 늦춰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길게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당연히 왜냐하면 주가가 PR 기준으로 10배 미만으로 빠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프리미엄 요인들이 많은 회사라서 지금부터 분명히 사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생각보다 세게 못 올라오는 거는 공급은 이제 어느 정도 줄이려는 의지가 확인됐는데 이제 전방의 수요가 이제 뭔가 이제 뭐 트리거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도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 건데 올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8월 정도 좀 넘어가면 반도체 업체들은 조금씩 이제 이익이 좀 드러나는 그러니까 증익 구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부터 사던가 혹은 조금 이제 늦춘다면 한 7, 8월 정도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뭐 실적도 괜찮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경쟁력이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약 7% 가까이 하락 마감해서 맞아요. 끝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방산업체들이 대다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방산업체들 보면요, 현대로템이 실적이 잘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소인 실적이 잘 나왔고요.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는 어닝 쇼크 기록을 하면서 동떨어지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즉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실적별 차별화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은 오늘 당장 시초가 갭 상승 출발한 즉
기초가 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오늘 당장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 이 부분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 모멘텀 공백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있을 이슈를 점검을 해봤더니 바로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당장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24일 날, 이달 24일 6시 24분에 이제 발사하는 부분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좀 주가가 빠질 때 사가지고 한 다다음 주 발사하기 이전에 좀 넘기는 전략으로 파는 전략으로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하자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 결국 우주항공 관련된 발사체를 비롯한 기자재, 통신 관련된 주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확실하게 숫자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어제 거의 종가 저가 부분에서 마무리되면서 숫자가 잘 나왔었던 층과 안 나왔던 종목들 간의 차별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주 두 종목 안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뭐 AP위성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전에 좀 파는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이런 이벤트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 24일 6시 24분이기 때문에 네. 관련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숫자가 잘 나온, 실적이 잘 나온 친구들 종목으로 좀 압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핫 종목 마지막 종목 알아봅니다. 네, 어제 또 ST팜이 IR을 가졌습니다. 지금 IR 뭐 ND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뭐 길고 복잡합니다. 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요 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이제 뭐 ST팜이 어제 이제 그 IR이 있었고,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머크사의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의 이제 CMO를 이제 담당하는 수주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요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냐면,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그 특허를 우회하거나 혹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게 이제 보급하는 단가는 떨어지고 이제 보급화되는 전략인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약간 이제 변곡점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 에브비의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인 휴미라라던가 얀센의 자가 면역 치료제인 이제 스텔라라라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엘이 만들고 있는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요즘에 이제 핫한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요 오리지널 특허가 풀리는 거를 국내 CMO 업체들이나 CDMO 업체들은 전부 다 달려들어서 지금 수주를 받으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업체들 중에 하나가 ST팜이고 그리고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업체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좀 달려드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만 요거 바이오시밀러로 전환되는 시장만 80조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대규모의 수주가 이제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올해 CDMO 예상치를 좀 보면 2023년부터 조금 급증을 좀 하는 흐름들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나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지금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캐파를 좀 많이 늘어났던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수주를 밑으로 쭉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첫 번째가 SK 바이오사이언스고 두 번째가 뭐 ST팜이라던가 기타 CDMO 업체들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그 CDMO 업체들을 주목해보자, ST팜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